안녕하세요.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김소진의 목마른 뿌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총정리 시간이고요. 자, 핵심 정리로 가시면 이제 이복 형제의 만남과 형제를 바탕으로 한 남북 화해에 대한 염원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경은 2002년 통일이 된 상태예요. 임진강 만남의 광장 및 인근 서울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격은 가상적이고요. 미래지향적 성격이 강하고 휴머니즘적인 성격이 강한 소설입니다. 그리고 갈래는 가상소설, 중편, 분단소설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술상 특징 보실까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그래서 나가 주인공이고요. 이 소설자를 통해서 직접 경험한 인물의 내면을 고백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그리고 한반도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남북 사이에 헤어져 살던 이복 형제가 만나는 것을 주로 다루게 되죠. 통일 이후 실제로 겪게 될 상황을 굉장히 현실감 있게 소설합니다. 또 네 번째는요, 방언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사실감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안도 사투리 이제 북한이죠. 역순행적인 구성이 됐고요. 현재에서 과거, 현재 이런 식으로요. 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해소됩니다. 주로 대화를 통해서요. 남북의 형제가 혈연 의식을 통해서 어때요? 아버지의 삶을 이해했죠. 그리고 정서적인 공감에 이르게 됐죠. 그 모습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한민족으로서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죠. 우리 제목에 나오는 뿌리. 그 반목하고 갈등한 그런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성하는 그러한 그 성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의 역사가 남긴 상처. 이걸 확인하죠, 형제들이.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뭡니까? 남북 통일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또 공간의 변화. 장소의 변화에 따라 사건이 전개됩니다. 특히 형을 맞이하고 다시 배웅하는 이런 장소의 변화 아셨죠? 예. 또 인물의 특징을 보면 이제 나는 이제 김호용이라는 이름이고요.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시장민의 아들이고 서자라는 피해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북한에 두고 온 이복형을 만나면서 어때요? 이해하게 되면서 혈연적인 동질성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주인공입니다. 김태섭은 이제 나의 이복형이고요. 월남으로 가족에게 고통을 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리워합니다. 또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 유골 상자를 품고 남한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두 번째 페이지 가시면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태섭의 남한 방문 목적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겠죠. 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아들과 아내를 남겨두고 월남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한에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지만 너무 무능력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북한에 남아있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결국 중풍으로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인물이네요. 그렇죠? 최옥본이라는 사람은요, 태섭의 친엄마고요. 나의 아버지가 이북에 두고 온 전처입니다. 그래서 남한의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자신의 유고를 남편의 무덤에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하고 이제 사망합니다.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의미를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중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애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태섭이 입장에서는 그리움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월남한 아버지로 인해서 식구들이 굉장히 고초를 당합니다. 북쪽에서요. 그래서 아버지를 원망하지만 결국 이해하게 되는 이러한 그 심리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 호영이는 어땠습니까? 남쪽의 아들인데 무능력한 아버지는 이제 무능력한 존재죠. 또 죽는 순간까지도 북에 두고 온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요. 원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면서 나중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아버지와 화해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아버지의 의미 잘 기억을 하시고요. 또 소재의 상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시계라는 것은 태섭에게 대한 미안함과 사랑의 징표로서 남쪽 가족을 벌 수 없다는 의지의 표상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입니다. 여기 아셨죠? 시계를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고요. 비상하늘 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민족 화해에 대한 염원이 담긴 이러한 자연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태섭의 상처 있죠. 파편.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과 상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내가 태섭의 상처 위에 손을 얹는 행위 있죠.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거고요.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한 뿌리. 이 북쪽의 가족과 남쪽의 가족이 한 핏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목마른 뿌리 있죠. 분단 상태에서 통일.
이걸 애타게 그리워해온 우리 민족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재의 상징적 의미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 소설은 굉장히 상징적인 소재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요 단어 및 구절풀이를 보실 텐데요. 예, 첫 번째 이제 내용에서 이제 전략입니다. 전략. 그래서 아버지의 묘를 방문한 뒤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그리고 2002년 통일이라는 것은 가상의 시간적, 공간적 배경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흰 상자를 들고 오죠. 태섭이가. 이 태섭 어머니의 유고를 메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중풍에 걸려 있고요. 무능력한 아버지인데요. 또 북쪽에 두고 온 아내 이름을 부르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그리움, 또 죄책감, 이러한 심리가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걸 본 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애증의 감정이 있대요. 애증. 그러니까 아버지가 북쪽 가족들을 더 생각한다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두 번째 장면에서는요, 나가 이제 어린 시절에 두 어른을 만났던 기억, 과거죠, 과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나는 어린 시절의 납니다. 그래서 두 어른이라는 거는 태섭이 형과 뭡니까? 몇 고 모자를 쓴 삼촌입니다, 삼촌. 작은 아버지요. 예. 자,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계시지? 그러면서 이제 그 삼촌, 작은 아버지가 이제 묻는 장면입니다. 몇 고 모자라는 건요, 개화기에 젊은 남자들이 주로 쓴 밀짚 모자입니다, 여러분. 밀짚 모자. 그래서 나의 작은 아버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셨죠? 또 청년이라는 거는 이제 누굽니까? 태섭입니다. 나의 그 이복형 태섭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를 데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을 거를 주면서 유혹한 거죠. 근데 덥석받지는 않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적 갈등을 일구는 겁니다. 과자 봉지를 받을지 말지 망설인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셨죠? 그러면서 이거 받아라 하고 이제 계속 유혹을 하는 장면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체면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 근데 허사였다. 그렇죠? 그래서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예라는 건요. 기어이, 끝내, 필경, 마침내라는 뜻이거든요. 과자 봉지 쪽으로 스멀스멀은 피부에 벌레가 자꾸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입니다. 구사어입니다. 같아요. 이 뻗어갖고 앞장을 서서 두 사람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나가 이제 과거에 어린 나가 먹을 거, 그렇죠? 이런 먹을 거에 유혹에 결국 넘어가서 두 사람을 아버지의 인도를 했다는 거죠. 자, 아버지가 이제 현기증이 나는지 문설주에 붙잡으면서 놀라는 표정입니다. 양쪽 기둥에 손을 붙잡고 어때요?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짓고 있죠. 왜 그럽니까? 북쪽에 두고 온 가족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굉장히 돌발 상황이죠. 그래서 어린 나로서 짐작해보니까 뭐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래요? 호용아 나가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이제 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때요? 나의 태도는 그 일제가족 캐러멜들을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기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의 그 순수한 그 철없는 행동이 지금 드러난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3번 아버지의 진심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의 그 진심 이거에 과연 무엇인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래 맞아 그 청년이 그 어렸을 때 네가 본 그 청년이 바로 나다. 응? 태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회상에서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지금 그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온 겁니다. 우리 시나리오에서 말하는 오버랩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장면이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인물의 말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내래 작은 아버지와 함께 공작원. 자, 공작원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을 꾸미고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공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마지막 남은 공작, 마지막이 뭡니까? 나의 아버지와 함께 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태섭이는 아버지에 대한 강한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첫 대면이었지만 한 번에 알아본다 그랬죠. 이건 바로 뭡니까? 이 본능적인 혈육의 정입니다. 아셨죠? 예,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제 이거는 나의 그 궁금증이거든요. 태섭이 형에게 이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남쪽 가족들의 어떤 의미인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하겠죠. 그래서 떨리죠, 목소리가. 왜 긴장과 불안감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아버지가 진짜 우리 남한에 있는 가족을 어떠한 애정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또 게다가 남쪽에 있는 병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에서 공작으로 파견된 맵고 모자를 쓴 작은 아버지고요. 또 이름도 지우지 못한 피덩이 아들. 얘는 이제 태섭이 청년입니다. 아셨죠? 예, 태섭이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청년이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같이 고향과 부모 및 본초는 누굽니까? 북쪽에 두고 온 아내죠. 최옥분입니다. 그래서 자식 있는 곳으로 가자고 했다. 어쩔 것인가? 절체절명이라는 것은 절박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어찌할 수 없는 절박성. 나란 존재는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의문을 던집니다. 나는요. 이 시계라는 건요. 태섭이가 차고 있는 시계인데 부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해서 태섭에게 건넨 물건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징표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면서 태섭이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계를 받은 이야기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이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북쪽을 벌써 잊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어린 것은 호용이죠. 어린 호용이, 에미는 남쪽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연민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애정과 염려와 책임감 때문에 북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이제 태섭이 형이 차고 있던 시계는 결국 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거잖아요. 미안함, 아버지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 태섭이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또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상징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자, 네 번째 페이지를 갑니다. 네 번째 가니까, 그럼 아버지 생각나면 시계라도 봐라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태섭이가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 이유가 나온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섭섭했는데 아버지가 결국은 옳은 결정을 한 거라고 자기는 이제 판단한 겁니다. 태섭이가요. 그러니까 심리의 변화가 온 겁니다. 심리의 변화. 즉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했었어요. 섭섭하고 처음에. 근데 이해와 연민으로 바뀐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갔지만 결국은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거죠. 예. 나는 숙인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리고 코가 맹맹해져 왔다. 그리고 눈이 여린 아내가 또 역시 같이 울고 있죠. 자, 이건 뭡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심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태섭이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작은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면 사단이 냈다고 합니다. 사단은 사고가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아가셨고 나도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네요. 그렇죠? 희생은 이렇게 컸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때요? 동요계층, 반동계층에서 기본계층으로 바뀔 수 있어서 뭐 신분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희생의 대가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태섭이 형님을 배웅하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이 나가. 그러니까 이제 떠나는 장면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하고 있고요. 경평로를 따라서 이틀 전 태섭 형님을 모셔왔던 임진강변의 만남의 광장 쪽으로 달리고 있다. 이제 배웅하는 길에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쾌청했다. 예. 그래서 큰어머니 모시는 문제, 태섭 어머니의 유언인 거죠. 그러니까 합장을 해달라고 했던 돌아가신 아버지의 무덤에 같이 합장해달라는 유언이었거든요. 아퀴라는 것은 일을 마무리 짓는 끝 매듭입니다. 그걸 매듭을 지어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내가 태섭이 형에게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최옥분은 이제 태섭의 북쪽에 있는 어머니입니다. 큰 어머니죠. 그분을 서슴없이 큰 어머님이라고 불렀다. 자, 여기서 결국 뭡니까? 북쪽 가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뒷좌석에 나와 나란히 앉은 태섭 형님의 무릎에 올 때와 마찬가지로 흰천에 둘러싸인 상자, 이게 뭡니까? 유골입니다. 유골.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습니까? 매듭을 못 지었기 때문에 어때요? 다시 북으로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긴 사실 내일에 좀 성급했다 하면서 오히려 형이 동생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사정 잘 토바서리라는 것은 무엇을 얻으려고 막 샅샅이 훑어보면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와 조리 있게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동생에 대해서 뭔가 괜찮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떤 겁니까? 작가가 여기서 말하는 부분에서는요. 제시하는 통일의 방법이 지금 우회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진정한 이해와 배려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태도로서 서로 어때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통일 방법의 모습을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네. 바로 이러한 가족 간의 화해와 협력, 이해와 배려가 바로 우리 이 민족의 어떤 남북의 어떤 화해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들이요. 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작가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태섭 형님은 쾌활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니까 미안해하는 나를 형으로서 위로해 준 겁니다. 동생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 건 뭐 하지만 늦어도 내년 한시기 전에는 잘 설득하겠다 어머니를. 그래서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는 태섭의 방문 목적을 알고 크게 분노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게 생략이 돼 있지만, 자, 저희 어머니도 속이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닙니다 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 어머니도 형님 사정을 이해하고 말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서로를 진정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서로 배려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통일을 하려는 이런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죠. 서로에게 진정한 배려와 이런 화해 방법을 제시하면 우리의 그 남북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 면으로 이 소설의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나와 태섭이 형님은 어떻습니까? 한 뿌리죠. 제목에 나왔지만 한 뿌리임을 확인하죠. 그래서 형제를 느낍니다. 같은 핏줄이잖아요, 그렇죠? 예. 형님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갑자기 수많은 셋대의 무리가 솟구쳤다. 이 말은 뭡니까? 분단으로 인해서 단절이 됐잖아요. 이 단절이 없는 자유로운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한 거고요. 오랜 분단에서 벗어난 진정한 민족의 화해에 대한 강한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날개짓 소리가 아련이라는 단어는요, 어렴풋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미물보다 더 매혹이라는 것은 참 어리석고 둔할 때가 있다. 그러면서 새와 인간을 비교하면서 아쉬워하는 거죠. 우리 인간들도 철조망을 걷어치우니까 허공을 나는 그들의 날개짓이 더 자유로워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유로운 새떼들의 모습을 통해서 통일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태섭이 형은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그의 왼쪽 무릎이라는 것은 태섭이 과거에 북으로 돌아갈 때 부상을 당한 곳이잖아요. 예, 심한 부상을 당한 곳. 형님 그때는 이제 공작 임무를 마치고 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때 많이 다치셨죠? 이렇게 했더니만 흉측한 상처가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죠? 보니까 나의 연민이 유발되는 그러한 그 부분이고요. 나는 침을 삼켜 했지만 목을 때 지금 목청만 출렁거릴 뿐 입안에 침이 고이지 않았다. 예. 파편. 자, 파편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상징성이 강한데요.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상처를 상징하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상처이긴 하지만 이거를 확장해서 해석한다면 남북 분단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예. 나는 자신도 모르게 그 상처 위에 내 손바닥을 얹었다. 이건 뭡니까? 상처를 위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상처를 덮은 내 손등이로 그의 손이 다시 포개졌다. 이렇게 이제 손과 손이 지금 포개졌잖아요. 두 손이 만나면서 이건 전부 어떤 걸 이야기한 거냐면 형제애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북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됨을 암시하는 거고요. 또 민족의 상처를 극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면모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형님 우린 누가 그래도 한 뿌리입니다. 자, 한 뿌리.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잖아요. 민족의 동질성을 시사하는 거고요. 남북이 같은 핏줄임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바로 우리 통일의 당위성을 지금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목마른 뿌리 나오자. 마지막에 제목 분단 상태에서 통일을 애타게 갈구한 우리 민족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통일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그래서 긴 시간 여러분 잘 보셨고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